있으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마웃이에요. 그래서 마웃은 대충 알겠죠? 뭔지. 그래서 자바 코딩을 하긴 해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니까. 그렇지만 MR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사이즈가 큰 거에 적용을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아웃이 초기에 나온 거예요. 2011년, 12년, 13년이 되게 많이 쓰였고 지금 4.0까지 갔다는 얘기는 4.0 넘을 거예요. 지금 한 8.0까지 갔을 것 같긴 한데 어느 순간에 제가 트래킹을 안 합니다. 왜? 이게 별로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 생각은.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또 관심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스팍에 ML이 있잖아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거기 이제 아마 레코멘데이션도 지금쯤은 지원을 할 걸로 내가 아는데 우리가 굳이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하드볼 쓸 거냐, 스팍을 쓸 거냐.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죠.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는 디스크 기반이었다가 메모리로 갔다가 스트림으로 넘어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스트림을 많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글로 쉽게 갈 수 있는 게 스팍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크기로 가는 거고 저쪽은 실시간의 효율성으로 가는 건데 누가 위닝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이거죠. 레코멘데이션을 하는데 사이즈가 커야 되니까 데이터를 많이 쓰고 싶어서 근데 뭐 개인이 웹클릭한 데이터는 늘려봐야 유저가 많아져 봐야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은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10년 전께 지금 이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빨리 패션이 돌고 뭐 상황이 빨리빨리 돌고 뭐 인싸 뭐 해가지고 별의별 게 나오는데 5년 전 것도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 사람의 어떤 프리퍼런스가 실시간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거 ROI,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ROI와 뭐 이런 거.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웨이트는 아마 마헛보다는 저쪽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빨리 가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게 피그예요. 피그.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그 라틴은 거기서 쓰는 스크립트 언어고요. 그래서 피그는 우리가 왜 피그냐? 그냥 이게 뭐죠? 코끼리 뭐 해가지고 뭐 벌꿀도 나오고 그 빅데이터 생태계들에서 동물이니까 그래서 주키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그라는 용어를 썼고 피그도 오픈소스 하이레벨 데이터 플로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마웃하고 뭐가 다르냐면 마웃은 단위 알고리즘을 병렬화하는 그러면 어떤 알고리즘을 병렬화하는 그 하드에서 예를 들면 레코멘데이션 또는 빈발 패턴 또는 뭐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병렬을 돌리겠다. 그럴 때 이제 마웃을 쓰는 거고요. 피그는 약간 차이가 요겁니다. 데이터 플로우 시스템. 하이 레벨 데이터 플로우. 이건 뭐냐면 내가 특정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걸 가공하는 일련의 절차적인 작업. 어디서? 하드에서 우리가 전처리, 후처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만 돌린다고 하드 처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가 전처리, 후처리가 더 중요해요. 근데 얘는 어떤 절차적인 순서에 의해서 데이터 가공이 되고 중간에 KDD 프로세스에 의해서 마이닝 알고리즘이 돌고 후처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하드에서 하겠다. 그게 이제 피그예요. 그게 피그입니다. 그 과정을 다 하드에서 하겠다. 그래서 오픈소스고요. 그래서 얘는 간단한 랭귀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는 SQL 랭귀지를 하드에서 정형을 처리하기 위해 피그는 절차적 프로시저럴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제공을 합니다. 쿼리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까지 가능한 거죠. 이들이 다 하드 위에 MR 잡으로 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이브의 하이브 쿼리는 SQL만 도는 MR로 도는 거고요. 근데 피그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데이터 가공하는 작업도 MR로 돌리고 그 순서를 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 레벨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컨스트럭트 SQL과 함께
데이터를 가공하는 문구들을 절차적인 MR 프로그래밍으로 표현을 하는 게 피그다. 그죠? 그래서 확연히 다르죠. 하이브와도 다르고 마웃 갖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웃은, 그러니까 하이브는 SQL만 하도 MR로 돌리는 거고, 마웃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만 하도 MR로 돌리는 건데, 피그는 이 두 가지를 다 절차적인 순서, 가공 순서까지 다 표현하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스코프이 다르다. 그래서 피그는 웹로그나 뭐 이런 거 뭐 똑같이 빅데이터 한다 이런 쪽 로그성 데이터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웹서치 플랫폼의 데이터 처리에 많이 쓰였다. 그 다음에 애드 쿼리에 대해서도 쓴다. 어차피 절차적 언어지만 절차 없이 그냥 SQL로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이브랑 똑같은 거가 되죠. 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만 돌리겠다 그러면 마우트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얘가 그 연산자들의 절차까지 다 표현하니까 더 효과적이죠. 사실은 라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걸 처리하는 알고리즘들을 빨리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다. 그죠? 코딩 레벨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절차적인 작업 순서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피그의 피처는 데이터 플로우 랭귀지입니다. 절차적이니까. 그죠? 데이터가 뭐 전철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사이가 MR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게, 그 다음에 인터오퍼블 여러 가지. 그래서 라인의 개수가 줄어들고 다시 리드업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되게 빨리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고, 플렉서블하고 풀리 네스티드 모델로 프로세셜 프로그래밍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유저 디파인 펑션까지 제공을 해서 유저 디파인드 MR 뭐 이런 거 다 제공이 돼서, 그 우리가 하이브에서 MR 유저 디파인 제공했듯이 그래서 되게 확장성이 좋다. 뭐 이런 게 이제 피그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언어가 피그 라틴인데요. 이 피그 라틴과 SQL의 큰 차이점은, 피그 라틴은 절차적 언어입니다. 3세대 언어. SQL은 선언적 언어예요. 4세대 언어. 왜? 순서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SQL은. 근데 피그 라틴은 우리가 절차적으로 오퍼레이션과 사이에 MR까지 표현을 해야 돼서 절차적인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게 SQL이에요. 이게 지금 하이브 거죠? 하이브 SQL이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절차적이지만 SQL도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절차적으로 요 선언적인 SQL을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뭐 뒤에 이게 아마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잠깐 가서 보면 유저 파일을 읽어서 요 세 개 필드를 갖는 애를 로드하고, 클릭 파일을 요 세 개 필드를 갖는 애를 로딩을 해요. 각각을 로딩을 해요. 그래서 유저와 클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클릭에서 밸류가 0보다 큰 애만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유저를 이름으로 이름과 유저의 이름과 요 조금 전에 여기 밸류를 클릭한 거에 이름으로 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클릭 수가 있는 애들. 그 다음이 지오인포를 로딩을 해서 조금 전에 나온 애의 IP 어드레스랑 지오인포 IP 어드레스랑 조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GeoDMA라는 어떤 필드로 유저를 그룹핑을 합니다. 지역별로. 그 다음에 각 DMA에 대해서 몇 명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를 저장하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절차죠. 각각의 라인이 요 세마이컬론으로 해서 절차적인 오퍼레이션을 정의합니다. 얘는 선언적인 거고요. 그래서 마치 릴레이셔널 알지브라처럼 이렇게 선언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게 이제 피그 라틴이에요. 그래서 절차적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간단하게 보면 웹페이지, 그러니까 유저들이 비지트한 웹페이지의 리스트를 가져와라. 어떤 20살에서 25살 사이에 유저들이 본 거. 그러면 유저 파일에서 유저 아이디와 나이를 갖고 있는 유저, 이게 이제 필드죠. 필드를 갖고 있는 유저 파일을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유저에서 나이가 20세보다 크고 29살보다 작은 조건으로 필터를 하면 요 20대의 유저가 클릭한 로고가 남겠죠. 그러면 거기서 URL과 유저 아이디 템프 요게 이제 클릭한 페이지잖아요. 요거는 유저의 신상 정보고요. 얘는 유저들이 클릭한 페이지, 그러니까 이 정보고 UID가 같은 거죠. 이게. 그럼 그거를 클릭한 로그를 PVS로 가져오면 조금 전에 요 두 개의 로그를 유저 아이디로 조인을 하면 유저 아이디로 이게 공통적인 거니까 조인을 하면 20대 유저가 본 페이지 뷰 로그만 남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는 피그라틴 절차입니다. 언어로 표현된.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피그라틴 언어만 알면 상위 레벨에서 하드비나 이런 거를 신경 안 쓰고도 우리가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부터 저것도 업로드하는 것도 다 MR이잖아요. 예,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로우 레벨 내려가서 하게 되면 응용편에서 해야 되는데 피그라틴은 그냥 위에서 다 하게 되면 병렬 처리들을 다 해주니까 되게 파워풀 할 수 있죠. 조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이브만 썼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SQL문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결과를 순서적으로 우리가 유저가 다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피그라틴은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돼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의 프로시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더 강력한 게 뭐냐면 뒤에 잠깐 나오지만 이 한 프로그램을 옵티마이즈를 합니다. 컴파일해서. 예, 그게 더 강력해요, 사실은. 예,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옵티마이저 기능이.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4개의 기본적인 타입을 제공합니다. 오텀 그러면 더 자를 수 없는 거죠. 인티저, 롱, 더블 스트링 해가지고 우리가 심볼리가 리스비나 프롤로그 했었듯이 이게 이제 오텀이에요. 그냥 이게 심볼릭 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따옴표로 표현된 게 오텀이에요. 오텀, 스트링 오텀. 네, 투풀 그러면 오텀들이 필드들이 연결된 시퀀스, 그래서 피터 요게 이제 투풀이에요. 이 괄호로 표현되어 있는 애가 투풀이고 괄호의 사이는 쉼표로 분리가 되는데 오텀들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투풀이고, 그죠? 그렇게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 그러면 이게 투풀들의 모임이다, 그죠? 셋 그러면 서로 다른 모임이어야 되는데 백은 중복된 것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잠재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포함한 요게 이제 백이에요. 투풀의 모임입니다. 투풀의 모임인데 안에 구조가 꼭 같지 않아요. 그죠? 얘는 레코드 하나짜리, 레코드 2개짜리, 그다음에 네스티된 거죠, 투풀이. 그러니까 두 번째는 투풀이고 첫 번째는 오톰이고 뭐 이런 거라 백이 되게 많이 쓰입니다. 제너럴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맵, 그래서 associative array, 그래서 KV, 그죠? value 하고 value하고 key value에서 우리가 같은 키에 대해서 value를 MR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맵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데이터 타입을 제공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그 돼지를 봤죠. 피그 라틴, 왜 라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미가 있겠죠. 하여튼 자, 여기서 피그 라틴에서의 피그 라틴은 우리가 하이브랑은 다르다고 그랬죠. 하이브는 그냥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고 인터랙티브한 쿼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하이브 쿼리, 하이브 QL, 그거를 제공을 하고 주요 목적이 인터랙티브하게 뭔가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위에서 이제 자바로 코딩할 수도 있게, MR 코딩할 수 있게 지원해 준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연산자 단위인 거고, 연산자와 연산자, 작업과 작업 사이에 어떤 연결성은 없어요. 그냥 단위 작업별로 하는 거다. 그냥 응용 레벨에서.
근데 마호도 마찬가지죠. 마호도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알고리즘 단위로 병렬화하는 것까지가 마호시예요. 그죠? 그래서 하드뷰에서 병렬화하는 거. 근데 그 KDD 프로세스나 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뭐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빈발하거나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작업 처리를 하는 거는 지원을 안 합니다. 마호도. 그거는 그냥 사용자 분석가의 롤이에요. 자기가 다. 근데 요 피그는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KDD 프로세스든, 그러니까 분석 프로세스 상에서 전처리도 병렬로 하고 여러 과정을, 그다음에 머신러닝도 그 데이터 마이닝 오퍼레이션들, 머신러닝 연산자들을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내가 돌리겠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계속 흘러가면서 병렬 처리가 단위 노드에서 우리가 대그와 비슷한 느낌이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최적화하겠다. 라는 게 피그입니다. 그래서 스팍의 대구와 비슷한 느낌으로 피그를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그는 절차적인 언어다. 그 어떤 내가 분석가가 전처리를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그 데이터셋을 계속 플로우하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여러 개 돌리고 뭐 이런 거를 쫙 하나의 어떤 데이터 플로우 알고리즘을 전체를 다 같이 병렬화하는 대그, 그러니까 스팍의 대그다.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절차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된 게 피그 라틴의 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한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요 유저 아이덴티파이어, 유저스 하면 이게 다운표 친 게 이게 파일 이름이에요. 유저라는 파일 이름에서 유저라는 파일 이름에 있는 필드가 UID와 age인데 두 개의 속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유저스라는 변수에 로딩을 해라. 이게 마치 관계 대수학, 릴레이셔널 알제브라의 표현식처럼 보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저스라는 아이덴티파이어는 지금 실제 OS 파일 시스템에 있는 유저스라는 파일에서 UID와 age 요 두 필드를 갖고 있는 애를 읽어드린 게 유저스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필터, 이게 결국은 피그 라틴의 연산자죠. 로드라는 연산자, 필터라는 연산자. 이거는 셀렉트, SQL분의 셀렉트 조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프리디컷을 만족하는 레코드만 필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전에 읽은 유저스에서, 그죠? 유저스에서, 잠깐만요. 유저스에서 요 나이 필드가 20살보다 크거나 같고 29살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그 레코드만 유저스라는 요 테이블에서 꺼내와라. 요 프리디컷을 추루로 만드는 투플만 꺼내서 users 언더바 20이라는 그 결과를 맞는 거죠. 파일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병렬로 도는 거예요. 지금 저 로드 필터라는 게 밑에 있는 하드 파일 시스템에 이미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하드 파일 시스템에 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랑 별도로 또 한 번 로드라는 명령문으로 페이지스라는 요게 이제 페이지 뷰죠. 페이지 뷰, 웹페이지, 백클릭 뷰를 담고 있는 거기에는 이제 URL과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어느 URL을 언제 봤냐, 그 필드가 있는 페이지라는 파일을 로딩을 해서 PVS라는데 페이지 뷰죠, 라는 파일 이름에 넣었어요. 그 다음이 여기 조인이라는 연산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유니 프로세서 생각하지만 내부에서는 다 그게 병렬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users 20s 라는 애와 pvs 페이지 뷰라는 애를 users 20의 UID, 요거죠, UID. pvs에서 UID, 요거 UID. 요 두 개의 컬럼으로 조인을 해라. 그죠? 조인을 해라.
그러면 페이지 뷰 20, 그래서 20대가 본 페이지 뷰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네 가지 명령문을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저 입장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하이 레벨만 표현한 건데 그게 하드위에서 병렬로 이들의 작업이 수행되는 거를 피그가 다 관장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과정 자체를요 다 최적화합니다. 얘가 안에 최적화기가 있어서 연산과 연산 사이, 지금 어차피 로드라는 연산, 필터라는 연산, 뭐 로드라는 연산, 조인이라는 연산, 이게 지금 시퀀스 조작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해석을 해서 익스큐션 플랜을 만들고 그걸 최적화하는 플랜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하드웨어에 적용하는 플랜까지 되게 큰 규모, DBMS가 하는 그런 느낌의 거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이게 지금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네 개의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오텀 그러면 그냥 원자 밸류입니다. 오토믹 밸류, 간단한 원자성 밸류, 인티저, 롱, 더블, 스트링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 오텀은 아까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요거처럼 이렇게 따옴표로 열리고 닫혀서 안에 나오면 그게 상수예요, 상수. 오텀은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 여기서 요런 거와 비슷하게. 근데 이제 오텀이고, 그 다음이 투플은 데이터 타입, 어느 데이터 타입이든 그거를 필드로 쌓으면 된다. 근데 인티저는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요겁니다. 피터 스트링은 명령문하고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서 피터라는 오텀에다가 14라는 인티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필드가 하나로 묶인 투플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00이에요. 100은 뭐냐면 투플들의 모임입니다. 투플들의 모임. 우리가 그럼 결국은 릴레이션 테이블도 100이다 보면 되죠. 100.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잠재적으로 베링 스트럭처라는 얘기는 그 백 안에 있는 오텀들의 구조가, 그러니까 투플의 구조가, 여기 지금 투플의 모임이니까 투플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복제본도 있다. 중복된 투플도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100이에요. 리스트가 아니고 셋이 아니라는 얘기는 두플릿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100이라는 표현을 한 거는 이게 지금 그 스몰톡에도 이런 100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내부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예제가 요겁니다. 요게 지금 하나의 100이에요. 왜 100은 이렇게 집합 연산자로 표현을 하는데 중괄호죠? 대괄호인가 저게? 하여튼 저거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투플입니다. 그러면 요게 첫 번째 투플이고요. 두 번째 투플이 이렇게 돼 있죠. 두 개의 투플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투플은 그냥 스트링 상수를 하나 갖고 있는 거고, 두 번째 투플은 스트링 상수와 또 하나의 투플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14와 21이라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지가 않아요, 구조가. 여기 뒤에 또 세 개가 나와도 또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구조의 투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100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맵이라는 데이터 구조는 어소시에이티브 메모리란 키하고 밸류 어레이예요. 키하고 밸류 어레이. 그럼 키를 통해서 밸류를 어드레스하는, 우리가 지금 그 C에서 어레이 정의하듯이, 근데 거기서 인덱스는 인티저죠. 근데 키 밸류 어레이는 이게 NoSQL DB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해시키에 밸류 있듯이 해시키 값에 대해서 홈 어드레스에 밸류가 들어간 그런 개념처럼 보시면 돼요. 2컬럼짜리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래서 그게 맵이라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맵은 연산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맵은 밸류와 키를 구성된 어레이다. 이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 네 가지 거를 요 피그는 지원을 한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피그가 만든 게 아니고요. 거의 리습이에요, 리습. 리습이 이래요. 리습이.
여러분들 리습 코딩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요새 리습 코딩 안 하나? 그러니까 리습이 대표적인 심볼릭 처리하는 AI 언어였습니다. 그죠? 리습과 프롤로그는 프로그래밍 로직이라고 해서 그 로직 기반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는 거고, 리습은 리스트 프로세싱이죠. 예,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심볼릭 처리하는데 편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게 여기 지금 데이터 모델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데이터 모델에서 요게 오텀이야. 앨리스라는 거. 앨리스는 요 상수 스트링이죠. 요거 막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앨리스와 요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괄호하고 요렇게가 투플입니다. 이게 하나의 집합이니까, 백이니까, 어톰하고 랭커가 투플로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앨리스하고 아이파드가 하나의 투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나서 이들을 담고 있는 게 100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예. 그래서, 예. 약간 복잡한,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 구조는 맥이라는 데이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에는 막 네스티드 된 형태로 되게 복잡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리그 라틴에서의 펑션, 아까 우리 잠깐 봤는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가 로드라는 연산자 함수를 봤고요. 이거는 인풋 데이터를 표현하는 연산자고요. 그래서 어떤 인풋 데이터 파일을 할 건지를 명시하고, 그 컨텐츠를 어떻게 디시리얼라이즈 할 거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로드 밸류의 리턴으로 그 배그가 리턴이 됩니다. 로드를 하면 이 쿼리는 실제로 그 로드된 데이터가 뭐예요? 투플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100이에요. 쿼리가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쿼리가 여기 리턴되는 게 100이다. 로드가 리턴하는 밸류는 100에 대한 핸들이다. 그죠? 100 자체를 핸들은 그냥 포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로딩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쿼리 언더바 로그 다 텍스트, 그러면 이게 파일 이름이고요. 얘를 로딩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를 디시리얼라이즈 읽어 드릴 거냐, 요게 보이죠. using이라는 얘하고 다음에 myload라는, 이게 이제 스페셜라이즈 된 로딩 방법이 있으면 myloading이라는 거를 그 함수를 콜해서, 이건 결국은 그 필드를 분리하는 거죠. 그 분리자가 뭐 따로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하면 사용자 정의 serializer 요거를 정의할 수 있게 해놨고, 그 다음에 as 해서 요렇게 요게 query underbar log.txt에 있는 내용을 myload로 deserialize를 하면 user id, query string, timestamp가 돼서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쿼리의 100은 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게 풀 로드의 정의고요. 우리가 앞에 로드를 되게 단순화 시켰을 때는 이건 그냥 플레인한 거예요. 그냥 여기 에즈까지는 같은데 요 사이에 유저 디파인드 된 함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는 플레인한 거면 그게 1대1 매핑이 되면 굳이 이걸 표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로드고요.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거 내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펑션은 for each generate라는 함수예요. 이거는 투플당 처리를 하는 겁니다. 투플당. 그러니까 루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적으로 룹. 그래서 모든 인풋 투플, 백에 있는 모든 인풋 투플을 하나씩 이터레이션 하면서 한 아웃풋을 생산해내는, 그래서 병렬 임플리멘테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의 인풋 투플 별로 병렬 처리를 하니까, 우리가 데이터 샤딩을 했다 그러면 어떤 청크, 샤드 별로 for each generate은 병렬이 되는 거죠. 그죠? 샤드 별로 병렬 처리가 가능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요 for each generate이라는 함수를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예. 옛날 기억에 내가 이거 복잡해. 예,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expand query라는 백은 for each query, 요 백, 쿼리에 있는 queries라는 백에 있는 투플 하나하나에 대해서 user id expand query 괄호 열고 query string 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서 expand queries라는 백을 만들어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for each는 여기에 있는 투플을 우리가 그냥 유니 프로세서다 병렬이 아니다 그러면 queries에 있는 투플을 하나하나씩 이터레이션 하면서 얘를 제너레이트 하는 겁니다. 얘를 그래서 하나씩 결과 레코드를 뽑아내는 거고 그걸 제너레이션하고 expand query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쿼리 스트링은 요거죠. 요거 조금 전에 요 쿼리의 필드로 있는 쿼리 스트링이니까 결국은 쿼리 스트링 값을 expand query라는 함수에 집어넣어서 그거에 리턴되는 값이 user id 요 쿼리에 있는 아까 여기죠. user id 요 놈에 대해서 요 결과 값을 연결해서 expand query라는 애를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은 expand query라는 백은 필드가 두 개 있는 거죠. user id와 두 번째 거 함수가 리턴한 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 병렬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터레이션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그냥 인풋 투플들을 샤딩을 해서 하둡에서 병렬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예제를 보면 자, 여기 queries가 user id 요 구조를 가졌어요. 요 구조의 100이에요. 그럼 그거의 데이터가 이거야. 알리스가 레이컬스의 1분의 요거를 뭐 쿼리를 했고 바비 아이파드에 3분의 했다. 요게 이제 웹 쿼리 뭐 이런 거일지 몰라요. 요게 이제 인풋 데이터라면 첫 번째 앨리스 레이컬스는 뭔지 알죠? 예, LA 레이컬스 같아요. 맞죠? 호수 뭐 하여튼 베스트를 해보면 자, 그럼 요 문구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투플에 대해서 expand query라는 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그럼 결국은 쿼리 스트링은 레이컬스였잖아요. 레이컬스를 expand query에 넣었더니 그죠? 여기다가 넣었더니 레이컬스 루머라는 애가 나오고 레이컬스 뉴스라는 요 두 가지 결과가 리턴으로 나온 거죠. 네, 그건 뭐 어떻게 구해야 될지 그건 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나온 거고 두 번째 바비 아이팟 3 요거에 대해서 아이팟을 넣었더니 아이패드 나노하고 아이패드 셔플 요 두 개 요때가 이제 그 아이패드 나오고 막 이럴 때라 예, 그때 나온 거라 요 예제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투플을 리턴을 했습니다. 두 개의 투플이 들어간 백을. 그래서 중간 결과가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게 플래트닝이 없이 나온 결과고 그거를 플래트닝을 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투플로 만들고 요렇게 투플로 만들고 요렇게 투플 만들고 요렇게 투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플 기반이라. 그러면 플래트닝을 해서 알리스 레이컬스 루머스, 왜 레이컬스 루머스는 컴마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결과니까. 그래서 얘는 컴마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유저 아이디가 알리스고 익스펜드 쿼리의 결과는 레이컬스 루머스고 두 번째도 알리스 레이컬스 뉴스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얘 익스펜드 쿼리는 얘를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그게 병렬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첫 번째 노드에 있고 하둡 노드에 두 번째 하둡 노드에 있다면 얘와 얘가 동시에 구해지는 거다.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유저 입장에서는 아무런 거 없이 고민 없이 그냥 표현하면 된다. 그래서 제너레이 클로즈에서 어떤 익스프레션을 써도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요건데요. 지금 요 새로운 익스프레션에서 T의 필드는 요게 지금 아까 요게 우리가 봤던 게 두 번째 요거
익스펜드 요거는 요거만 봤는데 그죠? 요거만 봤는데 여기 지금 한 필드가 더 드러났죠? 그래서 T는 앨리스 이게 지금 T의 필드는 앨리스와 두 번째 필드는 아까 우리 그거 1, 2 해가지고 레이컬스 뭐 요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백으로 그 다음이 또 다른 백 요게 이제 20에 에이지는 20 요게 상수 바인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걸 표현한 방법은 여기 지금 이렇게 연산자들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식이죠. 그래서 그냥 컨스탄트는 이렇게 스트링 컨스탄트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이 포지션으로 필드를 내가 지칭하고 싶어. 요 t에 대해서. 그러면 달러 사인에 0을 하면 요 t에 달러 사인에 0을 하면 그게 알리스가 나요. 첫 번째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나 봐요. 0, 1, 2입니다.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달러 사인은 인덱스 그 백의 인덱스를 표현할 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의 네임으로 표현하고 싶다. 우리가 백은 아까 네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필드 네임을 F1, F2, F3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아까 우리는 여기는 필드 네임이 지금 이렇게 돼 있었죠. 그 아까 필드 네임이 요거죠. 유저 아이디, 쿼리 스트링, 타임스탬프 요게 필드 네임이었는데 요 예제에서는 F1, F2, F3로 그냥 약속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필드 네임 하다 그러면 이거 헷갈리게 돼 있어요. 필드 네임은 F1 아까 이게 얘는 박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네임 자체 만약에 F0, F1, F1, F2를 했으면 그냥 F2가 되겠죠. 그냥 그래서 제너럴한 거니까 그 스키마 정의할 때 표현하는 이 단어니까 그래서 여기서 F3 그러면 요 약속된 F3로 세 번째 요거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요 세 번째 아이템 엘레멘트가 리턴이 된다. 이게 리턴이 되는 거예요. 리스처럼. 그 다음이 프로젝션 그러면 내가 여기 이 T라는 백에서 그죠? T라는 거에서 F2 이거 네임으로 프로젝션을 해서 F2의 첫 번째 필드 그러면 F2가 요거죠. 요거 필드가 두 번째 필드 이름이 F2니까 이거에 0번째 제일 첫 번째 것만 프로젝션 하겠어. 그럼 요 놈이죠. 요 놈. 그래서 그 놈만 이렇게 리턴을 하는 표현식에서 그것만 리턴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맵 룩업 그러면 아까 맵은 이게 지금 F3의 샵하고 age 그러면 F3의 F3가 요거죠. 그리고 샵하고 age라는 키에 대한 값을 리턴해. 그러면 20이 나오는 거죠. 키 밸류. 이게 지금 맵 구조의 맵 데이터. 죄송합니다. 맵 데이터. 그래서 age가 키고 밸류가 20입니다. 예. 그 다음에 펑션 익스프레션 그러면 sum하고 f2, $1 하면 f2는 F2의 첫 번째 애들 요거 1, 2를 더해라. 그죠? 그러면 3이 나오는 거죠. 3.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컨디셔널 익스프레션 해가지고 F3의 샵하고 age, 키, 밸류가 18 이상이면 어덜트, 18 이하면 마이너 요 함수를 적용했더니 얘에 대해서는 18보다 크니까 어덜트라는 게 리턴이 나오는 거죠. 이게 마치 C에서 뭐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게 컨디셔널 익스프레션을 적용한 거죠. T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플래트닝을 적용하면 F2를 플래튼 해라. 이게 플래튼하는 표현식인데 그러면 요 레이컬스 1하고 아이파드 2가 그냥 하나의 걸로 그냥 그냥 두 개로 나뉘지 않고 여기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걸 하나로 플래트닝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좀 쉬운 거예요. 요거는 필터는 원하지 않는 데이터를 버리고 싶을 때 셀렉션 하는 거죠. 그래서 오퍼랜드 데이터 중에서 프리디컷을 만족하는 애를 보유한다, 남긴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쿼리라는 백에 이 쿼리에 유저 아이디 필드가 있는데 이게 not equal, 볼트가 아닌 애들만 필터링 해라. 그리고 요거는 is bolt 유저 아이디 not 요거죠. 요거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 써도 된다. by not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코그룹. 아, 이게 아주, 예. 코그룹이라는 복잡합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와라. 같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데, 내가 이거 보고, 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한 투플을 아웃풋을 하는데, i번째 백이 가진 모든 투플을 i번째 인풋에 포함되어 있는 그룹을 가져와라. 뭐 이런 거예요. 아, 너무 복잡해. 자, 이건 그룹이 연산자입니다. 코그룹은 그룹 두 개에서, 자, 그럼 이게 그 연산자 표현인데요. 그룹 데이터가 100이고요. 코그룹이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이가 예약어입니다. 그럼 코그룹은 result라는 백에서 쿼리 스트링으로 보고 revenue라는 백에서 쿼리 스트링으로 봐서 그거를 코그룹화 시켜 같이 그룹핑을 해서 그룹된 백을 가져와라. 이거 뭐 선택 조건 이런 건 없고요. 조인 비스트룸으로 한데 쿼리 스트링 같은 애를 하나의 결과로 가져와라. 뭐 이런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여기 리절트 백이 여기고요. 요거. 그러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에 리절트예요. 그래서 4개. 그냥 그 리절트라는 백이 이렇게 있었고 레비뉴라는 백이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쿼리 스트링은 맨 앞에 앱이다. 요거.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쿼리 스트링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쿼리 스트링으로 쿼리 스트링이라는 요 각각의 요게 지금 꼭 같은 필드가 아니어도 돼요. 지금 그냥 예제를 표현한 거니까 리절트의 첫 번째와 레비뉴의 첫 번째가 얘를 연결해서 그룹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퍼랜드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코그룹을 적용을 해서 지금 그러면 요거의 앞에 거 레이컬스 여기 또 레이컬스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컬스로 그룹 바이를 해서 그 다음이 레이컬스 NBA 뭐 요거 원래 있는 애를 다 살리고 두 번째도 다 살려서 그 이 두 개 같은 바이 다음에 그룹 바이 비슷한 느낌의 걸로 구조체를 만들어서 리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것도 킹스, 그죠? 킹스로 키가 마치 만들어진 걸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오퍼랜드와 두 번째 오퍼랜드를 이렇게 요게 코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백을 머지하는 같은 스트링으로 같은 값으로 그룹 바이에서 머지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던 조인도 있어요. 조인도. 그래서 조인은 일반적인 이퀴 조인처럼 이게 이제 조인이라는 예약어로 리절트와 레베뉴를 리절트에 있는 쿼리 스트링과 레베뉴에 있는 쿼리 스트링을 기준으로 조인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코그룹이고 잠깐만. 얘는 요건 뭐 결과가 뭐 나올 게 없죠. 조인한 거니까 쿼리 스트링 같은 애끼리 조인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애랑 요거 조인하고 요거랑 조인하고 그러면 이게 네 개 나오고 8개 나오겠네요. 예. 그거의 결과는 얘랑 같다 그래요. 예. 코그룹으로 이렇게 한 거랑 같다. 뭐 그거 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조인 코그룹은 이렇게 점점 8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해보세요. 이게 코그룹이고 코그룹과 조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그룹과 조인은 그 네스티드 데이터 스트럭처, 코그룹은 네스티드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저는 크로스 프로덕트, 그죠? 뭐 이런 걸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만들어 써라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코그룹 프리미티브가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걸 이제 나름대로 픽을 아틴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프로세싱은 그 크로스 프로덕트 전에
뭔가 투플에 대해서 그룹핑을 적용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for each generate 이게 이제 요거 아까 배웠던 거고 그룹2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요렇게 요게 지금 요거죠. 지금 아까 우리 봤던 코그룹은 얘고요. 그 다음에 조이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distribute revenue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이렇게 nba.com 네 60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네 여기가 지금 NBA가 있잖아요. 여기 예. 그래서 nba.com, espn.com 그러니까 회사별로 요 값들을 합하고 싶을 때 예, 뭐 쓴대요. 예, 이거는 뭐 더 이상 깊이 안 가겠습니다. 하여튼 코그룹이라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좀 더 복잡한 거를 병렬로 하기 위해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크로스 프로덕트보다는 좀 다른 느낌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그룹의 스페셜 케이스로는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룹2 레베뉴 하면 그룹 레베뉴 바이 요거 그러면 요게 그룹 바이랑 똑같은 거죠? 예, 그룹 바이랑 똑같은 거다. 우리가 썼던 그거랑 똑같이 이걸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그라틴에서의 펑션 중에 이제 맵 리듀스 아까 맵은 그냥 데이터 구조고요. 키밸류 그거 아마 우리가 이제 요 다음 과제인 HBase 가면 그러니까 NoSQL DB 가면 되게 많이 봅니다. 자, 그 MR은 피그라틴에서 맵은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키 밸류 페어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고요. 어떤 연산자를 적용하는 거고 리듀스는 어떤 특정 키에 대해서 모든 밸류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그죠? 이게 우리가 리듀스는 키별로 쫙 병렬 처리하는 거고 맵은 데이터에 대해서 병렬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MR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병렬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병렬 처리하는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지금 요게 플래트 돼가지고 모든 거를 맵해라. 요게 연산자예요. 그래서 인풋에 있는 애를 다 병렬로 플래튼을 해서 맵 리저트를 꺼내오고 그 마지막 맵 리저트 꺼내오고 해서 첫 번째 필드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서 그거를 키 그룹핑을 해라 그러면 키 그룹이 되죠. 예, 그래서 키 그룹 이게 이제 필드 키 그룹에 리듀스 그 값을 다 더해 버려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아웃풋이 되겠죠. 리듀스 함수를 콜해서 그래서 뭐 네, 요런 작업들 이게 M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 바이 피그라틴에서 그러면 하드 파티션을 우리가 프로그램 레벨에서 컨트롤하는 파티션 컨트롤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로드 인풋 데이터 A에 로딩을 하고 그 A에 있는 첫 번째 필드에 대를 기준으로 파티션을 해라. 근데 이제 그게 병렬성 두 개, 패럴렐 2 해가지고 요런 파티셔너를 써라. 요게 커스터머 된 파티션입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된 파티션 데이터를 나누는 우리가 지금 하이브에서 MR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와 비슷한 느낌의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하여튼 요건 관심 있는 사람들 더 보세요. 이게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MR 표현을 유저 레벨에서 할 수 있고 파티션 레벨도 한다. 좀 더 쉬운 게 이제 유니언, 크로스, 오더, 디스팅트 뭐 이런 것들 지원을 해준다. 뭐 그다음에 네스티드 오퍼레이션으로 요게 그룹 바이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뭐 레비뉴를 뭐 탑하고 같은 애를 탑슬롯으로 제네레이트 해가지고 뭐 탑슬롯의 어마운트와 레비뉴 어마운트를 찾아내서 결과로 뽑아내라 뭐 이런 복잡한 연산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피그라틴은 하나의 연산자가 아니라 연속性연산자인데 연산자도 네스트에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for each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병렬로 가겠죠. 예, 그 내부적으로 그냥 분할하는. 그다음에 스토어 그냥 맨 마지막에 결과를 내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결과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메모리가 아니에요. 스팍처럼 MR 하니까 하드에서 맵하고 리듀스하고 맵하고 리듀스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는 없다 그랬죠. 업앤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파일들을 쓰면서 내부적으로 이거 다 내부적으로 이게 어차피 연산자와 연산자 간의 것들을 다 피그 라틴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중간 결과들 파일들을 다 내부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materialize라는 뜻은 내부 파일이 아니라 외부로 내보내는 파일을 이제 store라는 명령물로 만든다. 그러면 query revenue를 my output이라는 파일명으로 써라라는 거고 my store라는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시리얼라이제이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 방법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그와 같은 포맷으로 아웃풋이 나오겠죠. 아까 로드랑 반대예요. 로드랑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피그 라틴. 자 이제부터 좀 복잡하고 빨리 갑니다. 그래서 네티드 뭐 크로스 이치 뭐 해가지고 AB가 이런 그 백이다 그러면 투플의 백이다 코그룹 이렇게 가는 게 코그룹이다. 아까 우리가 여기 그거죠. A랑 요 A와 B를 코그룹하면 같은 값 I0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한다. 뭐 이렇게 되고 크로스 AB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for each concatenate 하면 아이고야 for each concatenate 하면 이렇게 예 그래서 예, 복잡하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실제로 쓰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써야 예, 병렬성이 좀 높겠죠. 심볼릭 하기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유저가. 그럼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절차적인 언어가 담겨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면 피그라틴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한 연산자들이 절차적인 언어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유저가 짜진 거죠. 그러면 그거를 마치 프로그램 컴파일러가 있듯이 쿼리 파서가 이게 지금 파싱을 해요. 그래서 로지컬 플랜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멘틱 체킹을 하게 돼서 똑같이 로지컬 플랜에 대한 시멘틱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로지컬 옵티마이저가 옵티마이즈된 로지컬 플랜 이게 지금 계속 플랜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금씩 그래서 논리 최적화가 끝나고 나면 로지컬 투 피지컬 트랜스레이터가 피지컬 플랜을 만들어요. 이때가 이제 하드 레벨의 거를 바로 전 단계 파일 단계 그럼 피지컬 투 MR 트랜스레이터 하면 그때 이제 MR 플랜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맵 리듀스 런처 그러면 그때 이제 실제로 하드베에 그런 컨트롤을 하는 그런 형태가 그래서 요게 이제 잡 자르를 만들어서 요게 이제 하드 클러스터에 보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피그라틴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쿼리 파서와 시멘틱 체킹 요거를 할 때는 스키마 체킹 당연히 DDL 스키마 체킹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맞냐 아이덴티파이어가 맞냐 뭐 이런 거 하겠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버리피케이션 그 다음에 로지컬 플랜 제너레이션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 익스큐션 플랫폼과 상관없이 만들어냅니다. 이건 논리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의 신텍스가 맞냐, 시멘틱이 맞냐 이걸 보는 거라. 룰 기반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정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한 다음에 필터링을 하는 거랑 필터를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먼저 줄인 다음에 그룹을 하는 게 훨씬 비용 효과적이죠. 이건 여러분들 그 대학원 DBMS 들으면 셀렉션하고 프로젝션을 쿼리 추리해서 제일 밑으로 내려보내요. 제일 밑으로 내려보내는 얘기는 제일 처음 하라는 얘기죠. 왜? 불필요한. 내가 결과로 뽑고 싶은 게 루트예요. 그러면 결과를 뽑고 싶지 않은 애들을 빨리 필터링, 조인이나 그룹하기 전에 빨리 필터링 하는 게 디스크 공간을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룹 필터를 뭐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은 그런 고민을 안 하죠. 그냥 논리적으로만 쓰니까 그건 똑같은 얘기라 연관규칙 어소시에이티브 하니까 필터를 땡기고 그다음 맵에서 필터 리레인지 하고 리듀스 할 때는 패키지 뭐 이런 거 포이치 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로딩을 할 때 또 로드 두 개죠. 로지컬 플랜이란 이게 지금 그 피그라틴 프로그램인데 그럼 파일 1을 XYZ에 파일 2를 TUV로 로딩을 해라 그러면 로드 연산자가 두 개 만들어지고요. 플랜이란 거는 연산자들 간의 연결고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A를 Y가 0보다 큰 애를 필터한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필터하고 그 다음에 C와 B를 조인한다. X와 U로. 그러면 이 두 개의 연산자도 조인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저거에 조인한 D에 대해서 Z로 그룹하니까 바로 밑에 이 결과에 그룹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그룹에 대해서 카운트를 해라 for each. 그럼 그룹별로 카운트를 하겠죠. 그래서 바로 밑에 for each라는 연산자가 붙게 되고 그거의 결과가 F니까 F에 대해서 아웃풋을 내. 그러면 스토어. 이게 지금 쿼리 플랜이 됩니다. 논리 쿼리 플랜. 논리적인 쿼리 플랜을 그냥 파싱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SQL도 SQL문은 추리 형태입니다. 그 select from where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근데 플로우죠. 플로우기 때문에 대그 형태가 되고요. 예, 그래서 스파크 대그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용은 좀 다르죠. 예, 액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 종류로 나는데 얘는 그냥 연산자 그냥 매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플랜을 만들 때는 1대1로 논리적인 로지컬 오퍼레이터와 1대1로 대응되게 먼저 피지컬 플랜을 만듭니다. 근데 단 디스팅트와 코그룹과 또는 그룹 조인 오더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논리적인 플랜의 위에 지금 로드 있고 필터 여기까지 같은데 여기 지금 우리가 조인하기 전에 필터까지 갖고 조인하기 전에 논리적인 리레인지, 글로벌 리레인지, 패키지 포이치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조인이나 이런 것들은 병렬로 수행이 되니까 이렇게 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 플랜 우리가 아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여기서 이거죠. 여기 얘기할 때예요. 여기 피지컬 플랜 트랜스레이터를 하고 MR 플랜을 트랜스레이션에서 MR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요거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로리언지하고 패키지하고 요거 다 한 다음에 MR 플랜 그러면 코그룹과 뭐 이런 것들을 그룹을 이렇게 리언지하고 복잡해지죠 이제. 왜냐하면 병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맵과 리듀스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내부적으로 옵티마이저가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뭐 픽 보고 싶으면 이 URL 가서 하시면 되고 매뉴얼 있고 이건 복잡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피그는요 옵티마이제이션을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컴파일도 하고 옵티마이제이션도 해서 유저가 병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안 쓰게 해주는 겁니다.